2-1번 문제를 살펴보면 지금 이러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전류의 위상차는 몇 도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서 살펴봐야 될 건 어떤 건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자, 이 전류는 지금 어떤 전류죠? 여기가 사인이죠. 사인입니다. 다음에 이 전류는 어떤 전류죠? 코사인이죠.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위상차가 있다는 거죠. 몇 도의 위상차가 있을까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코사인의 세타가 사인의 세타보다는 90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상차는 뭐예요? 비교가 되면 90도 위상차가 생긴다.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차가 몇 도이냐라고 하는 것만 알면 이 문제는 0도? 아니죠. 30도? 아니죠. 60도도 아니죠. 90도밖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딱 문제만 놓고 생각해 보면 어때요? 굉장히 쉽죠? 답이 바로 요것만 봐도 답이 바로 90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주파수가 어떻게 되나요? 물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값이 우리는 무슨 값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값입니까? 이러한 값을 우리는 순식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순식값에서 요 사인 앞에 있는 이 값을 무슨 값이라고 합니까? 자, 이러한 값을 무슨 값이라고 해요? 최대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요? 평균값도 만들고 다음에 실효값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요것을 뭐라고 할까요? 오메가 t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오메가 값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메가 값이 얼마라고 하는 거죠? 요 내용을 보면 377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오메가가 무엇일까요? 각 주파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 주파수는 2파이 f 라디안 퍼 세컨드에 얘가 377이다 라고 문제에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순식값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따라서 f를 구하라 그러니까 377을 얼마로 나눠요? 2파이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죠? 60 나옵니다. 따라서 답이 3번이 되는데 60Hz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파이가 180도냐 3.14냐라고 하는 부분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180도와 3.14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구분합니까? 각도의 의미냐 아니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얘는 오메가에 대해서 들어간 값이기 때문에 각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파이는 뭐죠? 그렇죠. 얘는 원주율의 개념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메가에 대한 값을 이해를 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답은 몇 번이죠? 3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는 2-3번인데요. 교류 전류는 크기 및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한 주기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주기. 거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면 한 주기는 얼마죠? 0이죠. 크기와 방향이 바뀌고 있는 교류이기 때문에 한 주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면 그 값이 0이 됩니다. 따라서 반주기만을 0이 되지 않는 부분, 반복되는 부분이죠. 반주기만을 접근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기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평균값을 구할 때.
그래서 얘는 한 주기라고 하는 이 키워드에 의해서 0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 주기 평균값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값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평균값에 대한 식, 실효값에 대한 식, 요게 정의, 그리고 여러 가지 파형에 대한 평균값과 실효값을 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다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했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기억이 나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2번 문제는 전압 전류를 복소수로 표시하는 페이저 기호법, 복소수로 표시하는 페이저 기호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페이저 기호는 우리 기억을 잠깐 해보면, 예를 들면 100에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30디그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전압이든 전류든 관계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얘를 페이저로 표시하면은 실효값에다가 초기 위상 30도라고 표현되는 게 이제 페이저 표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는 정연파의 전압 전류, 이것을 복소 평면에 있어서 페이저로 표시한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페이저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압 전류 또는 순식값을 구할 때 허수부를 취급하죠.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의 코사인의 30도 플러스 J의 100의 사인의 30도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있단 말이죠. 허수부를 취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취급해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잘못 설명된 것을 찾아라 라고 하니까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수부를 반드시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페이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회전 페이저라고 그러죠. 그 회전 페이저를 정지 페이저, 그 t = 0인 순간에 초기 위상값을 가지고 정지 상태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페이저로 취급을 해서 계산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실효값 대신에 최대값을 쓰기도 하고요. 또 최대값 대신에 실효값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페이저를 표시할 때 100에 루트 2에 각에 30도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두 개를 다 때에 따라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으로 할 수도 있고 실효값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복소수로 교류 회로를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페이저 해석에서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14번 문제를 한번 보죠. 그림과 같은 회로,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이런 회로에 여기 V1의 전압과 또 여기 V2의 전압이 주어졌죠. V1의 전압은 Z1 양단의 전압이 될 거고 V2의 전압은 Z2 양단의 전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압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미지수가 있어요. Y라고 하는 미지수하고 V라고 하는 미지수가 있다. 자, 이때의 미지수 Y값하고 미지수 V값이 얼마인가 그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로를 무슨 회로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연결, 즉 Z1과 Z2가 지금 이렇게 연결된 것은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 자, 병렬 연결을 했을 때 전압이 일정할까요? 전류가 일정할까요? 전압이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초 지식이 필요한 거죠. 전압이 같다. 병렬 연결이다. 전압이 같다. 그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면 이전압과 이전압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교하게 되려면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실수끼리 허수끼리 비교하려면 여기에 있는 절대값의 각도가 주어진 페이저를 실수와 허수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V 코사인의 30도 플러스 J의 V 사인의 30도라고 하는 이러한 극좌표에서 직교좌표 형식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게 바꿔줬을 때 이 V 코사인 30도가 뭐하고 똑같죠?
같아야 되니까 V1과 V2가 같아야 되니까 루트 3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기 V 사인 30도는 뭐하고 같아야 돼요? 요 j2의 y하고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서로 같아야 돼요. 허수는 허수끼리 또 뭐예요? 실수는 실수끼리 우리는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 루트 3이 여기 있는 v 코사인 30도하고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루트 3이 뭐하고 같아요? v 코사인 30도하고 같아요. 자 코사인 3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루트 3이. 따라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 루트 3 그대로 오죠. 이거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루트 3 약분되죠. 요것과 요것은 약분되면 넘어가면 그러면 V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V는 2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절대 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요게 첫 번째 구한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 y는 여기 v sin 30도와 같은 것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y는 v sin의 30도하고 같다. 자 v는 우리가 계산했어요. 2라고. sin 30도는 얼마죠?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약분시켜버리면 얼마가 될까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이 답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렬 연결일 때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 값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직교좌표하고 극좌표가 주어졌다면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한다면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어렵습니까? 아니죠. 할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인 문제 중에 속하는 간단한 내용들이 됩니다. 2-15번 문제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즉 볼트와 오음이 주어졌을 때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전류 I는 오음분의 뭔지 모르지만 오음이에요. 볼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Z라고 표현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그래요. 임피던스는 저항하고 플러스 J의 리액턴스의 합입니다. 리액턴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기본 교류 회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위만을 보면 당연히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항상 오음분의 볼트가 되겠죠. 따라서 지금 오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4-J의 3이 되겠고요. 볼트라고 하는 것은 얘가 96 플러스 J의 28이 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나름이에요. 요거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좋아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의 공액복소수를 여기 4-J의 3이라면 자 여기는 96 플러스 J의 28이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한다면 4 플러스 J의 3 여기다가 4 플러스 J의 3 이렇게 공액복소수를 분자분모에 곱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실수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하거나 또는 얘를 좌표 변환하는 거죠. 좌표 변환 이런 형태로. 즉 좌표 변환하면 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좌표 변환이 될까요? 루트에다가 4의 제곱에 요거는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요.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각도가 나오는데요. 아크 탄젠트 4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요 위에는 96의 제곱에 28이 있네요. 28의 제곱을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크 탄젠트 96분의 얼마죠? 96분의 28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거나 어쨌든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계산하면 요거는 절대값 길이는 나눠주고 각도는 빼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또 전개 해가지고 또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12 플러스 J에 16을 하던
또는 얘는 20에 아크탄젠트 해가지고 얘가 3분의 4가 나오던. 이거는 어쨌든 간에 계산이 뭡니까? 수학적인 계산이라는 거죠. 수학적인 계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수학적인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수학적인 계산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한 수학적인 계산. 이러한 수학적인 계산.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 무엇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이거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계산기 사용법을 반드시 보시고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뭘 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계산기를 사용해라. 계산기를 사용하면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2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각도는 아크탄젠트 3분의 4 이렇게 되는 값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극좌표, 직교좌표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극좌표, 극좌표라고 하죠. 그런데 요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2에 이렇게 익스포넨셜 해가지고 제2의 아크탄젠트 3분의 4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지수좌표라 그래요. 즉 지수좌표는 극좌표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각도를 표현할 때 그 각도가 익스포넨셜 위에 j2의 얼마 값으로 표시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각도를 여기에 있는 각도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즉 극좌표나 지수좌표나 같은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복소수를 연산할 때 지수 법칙을 적용해서 복소수를 연산하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어디 단계에서? 바로 요 단계에서 계산기를 쓰는 거죠. 요 단계에서 계산기를 사용해서 요 단계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는 겁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요. 다이렉트로 나오게 되면 크기가 20이구나.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각도가 아크탄젠트 3분의 4구나. 베타는 아니라 알파라고 하는 거죠. 베타가 들어가는 건 답이 아닌 거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 기본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무슨 법칙이다? 오음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Z라고 표현되는 건 이거는 지금 실수하고 허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수는 저항 성분이라고 하고 허수는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기본 교류 회로에서 배워야 되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 놓은 거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임피던스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임피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임피던스만 구하면 다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임피던스를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산할 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리가 됩니까? 다음 예제입니다. 기본 교류 회로 해석에서 첫 번째 예제인데요. 자, 3장의 첫 번째 예제는 어떤 회로의 소자에 어떤 소자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죠. 어떤 소자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전압을 가했어요. 이 전압은 최대값이 125고 오메가가 377인 이런 순시 전압을 가했죠. 사인입니다. 그랬더니 전류가 25가 흘렀고 사인의 377T가 됐어요. 자, 이걸 우리는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는 위상이 얼마일까요? 여기는 위상이 얼마일까요? 위상이 얼마일까요? 같죠? 그렇죠. 초기 위상이 같잖아요. 오메가 T가 그대로잖아요. 즉
얘는 377t에 더하기 0도잖아요. 얘도 377t에 더하기 0도잖아요. 맞습니까? 위상이 같다는 얘기예요. 위상이 같으면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동상이라고 해요. 동상. 위상이 같다 그래서 동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동위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소자는 무슨 소자냐면 순수하게 저항만 있을 때의 소자입니다. 저항만 있을 때.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이렇게 한번 바뀌어봅시다. 동상이 아니고요. 지금 동상인데 이거를 조금 바꿔보죠. 요 i가 주어진 것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이 i는 25의 코사인의 377t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의 377t라고 하면은 얘는 전압이 앞설까요? 전류가 앞설까요? 다시 말해서 얘는 이렇게 얘기한다면 25의 사인의 377t 플러스 2분의 파이 90도 앞서는 거죠. 코사인의 377t라고 하면은 이렇게 90도 앞서는 상태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사인보다는.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지금 무엇이 앞서요? 전류잖아요. 전류가 앞서는, 전류가 90도 앞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류가 90도 앞선다. 동상은 뭐라고요? 전압하고 전류가 위상이 어떻게 돼요? 같은 거죠.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동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전류의 위상이 2분의 파이라는 얘기는 90도죠? 앞선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특별히 앞선다 진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이라는 거죠. 진상. 반대로 전류의 위상이 2분의 파이 뒤진다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늦는다, 늦을 지자 써서 지상이라고 그러죠. 진상이라는 것은 전류가 90도 앞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류가 90도 앞선다는 거죠.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90도 늦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류가 90도 앞서는 진상의 형태가 될 때는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용량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용량 리액턴스는 뭐죠? 진상이에요. 전류가 90도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류가 90도 뒤진다, 늦다라는 얘기죠. 뒤진다, 늦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뭐라고 해요? 지상이라고 해서 얘를 갖다가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죠. 지상. 네? 얘는 지상입니다. 지상이고 유도 리액턴스예요. 유도 리액턴스는 90도 전류가 늦어요. i는 만약에 25라면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플러스 2분의 파이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180도 위상차가 있는 거죠. 자, 그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리액턴스다. 용량 리액턴스냐, 유도 리액턴스냐, 저항이냐에 대한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우리는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저항만의 회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항만의 회로에 우리는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저항만의 회로에.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회로 소자에 대한 응답 특성을 구하는데, 자, 저항만의 회로에 얘는 무슨 전압이에요? 순시 전압을 가했죠? 얘는 무슨 전류가 흘러요? 순시 전류가 흐를 거예요. 어떻게 흐르느냐? 이걸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저항만의 회로에 전압을 이렇게 가했거든요. 즉 Vm의 사인의 오메가 t에 대한 전압 볼트를 가했더니 저항만의 회로에 맞습니까? 볼트 맞습니까? 저항만의 회로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더니 R5민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암페어를 구하려면 무슨 법칙을 적용해야 돼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 I는 R분의 V라는 거죠. 즉 어떻게 돼요? R분의 Vm 사인의 오메가 T라는 거죠. 즉 이거는 R분의 Vm 사인의 오메가 T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전류를 구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류의 값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위상과 여기에 있는 위상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위상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요 오메가 T가 요 오메가 T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단 말이죠. 이러한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이와 같이 순시 전류를 구해보면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전압의 위상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R로 나눠졌지만 그 위상이 어떻게 돼요? 같다라는 거죠. 이것이 동위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위상. 그런데 어떻게 유도 리액턴스나 용량 리액턴스는 동위상이 안 되고 앞서거나 뒤지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전압은 동일하게 가했고요. V인데요. V가 어떻게 가했어요? 이렇게 가했죠. 여기 L입니다. I를 구하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L을 뭐라고 얘기하죠? 얘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인덕턴스고요. 얘는 단위가 뭐죠? H라고 쓰죠? 단위를 H라고 써요. 그리고 얘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헨리라고 읽죠? 헨리. 자, 보세요. 볼트입니다. 암페어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헨리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암페어를 구할 때는 헨리분의 볼트 이렇게 되나요? 헨리분의 볼트라고 적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립 안 해요. 즉 다시 말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우리는 이 헨리 값을 가지고는 전류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 못하니까 우리는 요 L 양단의 전압이 얼마인가라고 하는 식을 구하게 되는 거죠. L 양단의 전압 VL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어떻게 되죠? VL. 얘는 L dt분의 di거든요.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는 I 값을 계산하는데요. 양변을 적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L을 이항시켜 주죠. 그러면 L분의 1의 인테그랄 VDT라고 하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흐르는 전류 I 값을 구하면 자 L분의 1의 인테그랄 뭐가 돼요? Vm의 사인의 오메가 T, D 오메가 T 이러한 값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Vm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게 돼요. L분의 Vm은 상수 나가게 되고요. 사인의 오메가 T를 DT로 세타 D세타가 아니에요. 시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적분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사인이니까 오메가가 밑으로 내려와서요. 오메가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메가분의 1 Vm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인 오메가 T는 뭐가 돼요? 코사인 오메가 T. 우리 적분하는 관계식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코사인 오메가 T인데 마이너스가 붙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사인 오메가 T로 표현하는 거죠.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의 오메가 T인데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원래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요 식이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요러한 식하고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한테 적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맞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거 괜히 하지 마시고 일단은 그렇구나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는 계산을 해보니까 요렇게 나타났거든요. 요렇게.
그게 이거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풀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요 2분의 파이 요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요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거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복소수를 배웠고요. 복소수는 어떻게 됩니까? 복소수는 얘는 실수 플러스 j의 허수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때 이 j라고 하는 거, 이 j가 무슨 의미냐 이걸 아셔야 돼요. 즉 x자승 플러스 1 이퀄 0에서 이게 근을 구하는 x값을 구하면 x는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제곱인데 양변을 루트 씌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 없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바로 뭐냐면 이게 i라고 하는 허수 단위가 되는 거죠. 근데 전기에서는 이걸 j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의 의미는 즉 0 플러스 j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j가 0이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요. 0의 제곱에 1의 제곱을 루트 씌워준 거하고 같고요. 다음에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각도 구하는 거죠. 0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j라고 하는 것은 1의 각의 90도라는 거죠. 1의 각의 90도가 바로 뭐냐? j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소수에서 이런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의미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j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j는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이쁘게 적어볼게요. j는 1의 각도의 90도입니다. 마이너스 j는 그럼 뭐냐? 이거는 뭐예요? 1의 각도의 마이너스 90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잘 보세요. j분의 1은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j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j분의 1은 곧 뭐가 된다? 마이너스 j가 된다. 이런 개념.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면 돼요. j분의 1이잖아요. 여기다 j 하나 곱하고 여기다 j 하나 곱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j제곱이 되는 거죠. j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j제곱은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분의 j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예요. 즉 j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j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자 요거는 뭐죠? 마이너스 90도잖아요. 마이너스 90도라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VM의 요거는 자 오메가 L분의 VM이 되겠죠. 오메가 L분의 VM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사인의 요거잖아요. 이거 오메가 T인데 거기에 뭐예요? 마이너스 90도이다라고 하는 마이너스 J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고 보면 이 식이 똑같은 거예요. 이 마이너스 90도가 이렇게 J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 J라는 것은 뭐예요? J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J의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의 오메가 T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잘 보세요. 요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는 요게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걔가 전압이면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오음이죠. 오음. 이해됩니까? 그래야 오음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전압이 되면 얘는 뭐죠? 오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못합니다. L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뭘 계산하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지금처럼 막 이게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L이라고 하는 헨리라고 하는 것을 오음으로 바꿔주면 돼요. 얘를 갖다가 오음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보니까 제2의 오메가 L을 곱해주면 오음이 되죠.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결과를 보면 이 결과에서 L에다가 제2의 오메가를 곱해주면 오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덕턴스라고 하는 요 헨리라고 하는 값에다가 제2의 오메가 여기 있는 요 제2 오메가 제2 오메가를 곱해주면 단위가 뭘로 바뀌어요? 오음으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제2의 X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걸 갖다가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유도 리액턴스. 그래서 이런 L이 주어지면 단위가 hen이면 유도 리액턴스를 구해버리면 단위가 뭘로 바뀌어요? 오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2의 오메가 L이라고 하는 오음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뭐가 적용이 돼요? 그냥 그대로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단위가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오음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 따라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넣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얘가 오음의 법칙이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J라고 하는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 J라고 하는 요거는 요 위로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 J는 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90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J가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이렇게 마이너스 90도이기 때문에 전류가 이런 유도 리액턴스는 전류가 90도 늦다, 뒤진다, 늦다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도성 리액턴스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도 리액턴스는 전류가 늦게 가는 거예요. 유도 리액턴스는 전류가 늦게 가요. 얼마 늦어요? 유도 리액턴스는 90도 늦어요. 90도. 아시겠습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인덕턴스 회로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L, RLC가 있는데 L은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가 코일이잖아요. 코일. 자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자속을 만드는 것을 코일이라고 하는데 그 코일의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갖는다. 그 코일의 단위는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갖는데 그 헨리라고 하는 단위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J오메가를 곱해주는 이런 유도 리액턴스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거죠. 유도 리액턴스 개념을 도입하면 단위가 오음이 되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전류가 계산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적분, 왜 그 오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 오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J오메가를 곱해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 양단의 단자 전압의 식,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단자 전압의 식을 가지고 자 전류를 계산해서 적분을 해주는 겁니다. 적분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러해지더라. 그 결과에서 오음을 찾아내는 거였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시험 보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만 알고 가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떠한 그림이 나오겠느냐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이제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지금처럼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지죠. 이와 같은 그림은 보세요.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서 같죠? 여기도 같고요. 여기도 같잖아요. 이건 동상이거든요. 위상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동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있고요. 전류가 있어요. 그러면 전류는 여기서 시작하고요. 전압은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이 90도 앞선다. 전류가 어떻게 돼요? 90도 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전류가 파형이 90도만큼 늦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회로를 지상, 늦는다, 늦을 지자 써서 지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지상이냐 진상이냐 따지는데 지상은 90도가 늦게 흐른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죠? 따라서 그런 기본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도 리액턴스의 개념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용량 리액턴스. 우리 용량 리액턴스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자, 용량 리액턴스는 바로 이 콘덴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콘덴서에 의해서. 콘덴서를 보면 콘덴서는 단위가 F입니다. F라는 것은 단위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파라드 또는 페럿, 파라드 또는 뭐라고 해요? 페럿.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암페어와 볼트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할 수 있어요?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죠.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오음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인데 이 리액턴스인데 콘덴서에 대한 리액턴스를 뭐라고 하냐면 용량성 리액턴스,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 X라고 하죠. 이거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J가 밑에 붙죠. 그러니까 요 J는 J분의 1이잖아요. 뭐하고 같아요? 마이너스 J하고 같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용량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도 리액턴스하고의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유도 리액턴스하고 개념이. 그렇죠. 역수에 대한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이죠. 유도 리액턴스는 그냥 뭐만 곱해줬어요? 뭐만. 그렇잖아요. J오메가만 곱해줬잖아요. 근데 얘는 J오메가를 곱해서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줬죠. J오메가를 곱해서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줬죠. 역수를 취한 거야. 왜 그럼 역수를 취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역시 전자유도 법칙처럼 C 양단에 여기 C가 있어요. C 양단의 전압, 전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VC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거기에 있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VC라고 하는 것은 C 양단의 전압은 L하고 좀 틀려요. L하고 틀려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C분의 1 인테그랄 IDT였거든요. C분의 1의 인테그랄 IDT. 이 C 양단의 전압입니다. 요게 C분의 1 인테그랄 IDT. 여기가 뭐라고요? C분의 인테그랄 IDT. 요거는 전압인데 여기서 전류를 구하면 IC는 C, DT분의 DV라는 거죠. 이러한 미분의 형태. 이 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자유도 법칙하고 같은 개념이고 자기학에서 배우는 식인데 어쨌든 여기서 I는 C에다가 DT분의 D에다가 VM의 사인의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오메가 C VM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라는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이 되겠고요. 이것을 갖다가 역시 오음의 형태로 나타내보면 이건 이제 뭐 한 거예요? 미분에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오음의 형태로 나타나면 이게 J잖아요. J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J의 오메가 C, VM의 사인의 오메가 T라고 얘기하고요. VM 사인 오메가 T만 분자에다 두면 VM의 사인의 오메가 T만 분자에다 두면 이게 전압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두 번 부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무슨 값이 된다? 오음의 값이 된다는 거죠. 요게 오음의 값이 된다는 거죠. 얘는 전압이 되겠고요. 얘는 그러면 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음의 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갖다 뭐라고 해요?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굳이 이렇게 미분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죠. 용량 리액턴스를 구한다라고 하면 용량 리액턴스의 단위가 오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용량 리액턴스, 요게 용량 리액턴스 아닙니까? 용량 리액턴스죠. 가해준 전압이 VM 사인 오메가 T죠. 요거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간단하죠. J오메가C를 여기다 곱하고요. J오메가C를 여기다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J오메가C는 약분돼서 없어지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J는 뭐라고 그랬어요? 90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J가 없어지고 90도가 나타나죠. 요게 J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콘덴서 회로에서는 용량 리액턴스 회로가 되는데 전류가 90도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미분하는 거 이거 다 잊어버리세요.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요것만 기억하면 되니까 유도 리액턴스가 뭐구나. 용량 리액턴스가 뭐구나. 그리고 용량 리액턴스로 구하다 보니까 전류가 어떻게 된다? 90도 앞서지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난다는 거죠. 전류가 90도 앞서지게 대한 개념은 요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보세요. 그림으로 보면. 똑같은 그림 같지만 똑같은 그림이 아니죠. 뭐가 앞서요? 전류가 앞서잖아요. 요 전압이 여기고 전류가 여기잖아요. 여기 위상차가 90도 나 있죠. 전류가 90도 앞서는 거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상회로. 이렇게 얘기하죠. 진상회로입니다. 90도 앞선다. 그래서 이런 지상회로는 전류가 90도 늦는 거고요. 진상회로는 전류가 90도 앞서는 거니까 이걸 갖다 용량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량성.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구분할 수 있으면. 정리가 되겠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0.1 헨리에 뭐라고 했죠? 코일이라고 했죠. 이때 리액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리액턴스는 무슨 값이에요? 리액턴스는 유도 리액턴스죠. 이해됩니까? 왜 유도 리액턴스예요? 코일이니까 유도 리액턴스예요.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죠? X인데 얘는 오메가 L인 거죠. 이해됩니까?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377이다. 주파수 구하래요.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요거죠. 오메가. L이 얼마죠? 요 L은 얼마예요? 0.1이라고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식은 2파이 F 곱하기 0.1 한 것이 377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F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F는 얼마가 될까요? 이항하면 되겠죠. 377을 곱하기 했으니까 나누기. 자, 2파이도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기 그냥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 나와요? 600 정도 근사적으로 나와요. 600 정도. 그래서 얘는 주파수가 600Hz.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유도 리액턴스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유도 리액턴스에 대한 개념. 우리 교류 회로를 해석할 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각각 하나씩 있을 때 얘기하죠. 저항만의 회로, 유도 리액턴스만의 회로, 용량 리액턴스만의 회로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자, 코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코일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인덕터.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4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얘도 단위가 헨리요? 얘도 단위가 헨리라는 거죠. 전기는 단위를 잘 봐야 돼요. 단위가 헨리이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코일인 거예요. 단위가 F면 파라드 또는 페럿이라고 한다면 콘덴서가 되겠죠. 전기 회로의 소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코일과 콘덴서와 저항.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들어오지도 않아요. 잘 보세요. 코일이 회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전압을 가했는데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주어졌어요. 단 오메가가 얼마예요? 100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메가가 100이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유도 리액턴스 오메가 L의 값을 구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단위를 다시 말해서 헨리에서 뭘로 바꿔라? 옴으로 바꿔라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메가가 얼마예요? 100인 거예요. 헨리가 얼마죠? 4인 거죠. 그래서 오메가 L이 40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시하면 얘는 400이 되는데 플러스 J400입니까? 마이너스 J400입니까?
유도 리액턴스는 얼마예요? J의 400이죠. J의 오메가 1이잖아요. J의 오메가 1. 지금 이제 J를 생략을 했는데 원래는 J가 붙죠? 이렇게 J가 붙죠? J의 오메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J400이라는 거예요. 얘는 단위가 뭐가 됐어요? 오음으로 바뀐 거죠. 헨리에서 오음으로 단위를 바꿔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꿔놨으면 무엇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전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전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간단하죠.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오음이 얼마예요? J의 400이죠. 자, 전압은 얼마예요? 8의 각도의 마이너스 50이죠. 요거는 계산기 사용법. 계산기 그대로 쓰면 이건 수학 계산이잖아요. 수학 계산을 계산기가 그냥 그대로 해주거든요. 계산기 그대로 눌러보면 0.02에 복소수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40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는 계산기만 누르면 이 값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걸 아셔야 돼요. 모르면 빨리 물어보시고 계산기 사용법 영상을 가지고 빨리 터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소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복소수를 계산을 해서 보니까 0.0이거든요. 140이거든요. 그럼 초기 위상은 140이야. 자, 초기 위상 보세요. 다 140이죠. 근데 뭐에 비해서 140입니까? 사인에 대해서 140 마이너스죠. 코사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인에 대해서 마이너스 140이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0.02 되어 있죠. 여기는 1이네요. 그럼 0.0이 있는 건 뭐예요? 요거밖에 답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답을 만들어내고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연파로 표시한 거죠. 원래는 이제 요게 시료값이라고 한다면 여기 루트 2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료값인지 최대값인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요. 보기에 보니까 최대값으로 나타냈네요. 그러니까 최대값이구나 이렇게 알고 푸는 거예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가 주관식이라면 얘가 시료값인지 최대값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무슨 값으로 봐요? 시료값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그러면 시료값이라고 한다면 얘는 0.02에 루트 2에 사인에 오메가 t의 전류가 140도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게 보기에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최대값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답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없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그런 값이 있다면 이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 조건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어렵습니까? 아니죠? 다 가능한 이야기가 이번 예제는요. 마이크로파라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파라시 아니라 뭐예요? 마이크로파라시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로페라드 뭐 이런 거죠. 이거는 0.1 곱하기 10의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6승 페럿이죠.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기는 말입니다. 헨리라든가 특히나 회로이론은 헨리라든가 또는 이런 페럿이라고 하는 단위가 주어진다면 얘네들을 무조건 뭘로 바꿔야 돼요? 오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전기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오음으로 바꿔야 돼요. 오음으로 바꾸는데 여기 뭐가 주어졌어요? 반드시 주파수나 각주파수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는 XC가 되겠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데요. 오메가 C분의 1은 2파이 FC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을 오음으로 계산하셔야 돼요. 항상요. 항상.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2파이의 주파수가 1000이니까요. 1kHz라고 그랬죠. 거기에 C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자, 1마이크로, 0.1 마이크로잖아요. 그러니까 0.1 마이크로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는 거죠. 마이크로. 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이와 같이 뭘 구해야 돼요? 오음을 계산해 놓고 나서 특히나 J는 밑에 붙죠? J는 밑에 붙어요. 이렇게 J는 밑에 붙고 이게 마이너스 J 값이 되는 거죠. 이 값을 구해 놔야
이 값을 구해놔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회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얘를 먼저 구해놔야 돼요. 그래야 전류에 대한 뭘 구하라? 순식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전류는 그럼 얼마일까요? 전류 I는 알잖아요. 오음분의 볼트. 이걸로 끝이거든요. 암페어는 오음분의 볼트다. 이걸 뭐라고 해요?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오음의 법칙 모르진 않죠? 예? 오음의 법칙 있잖아요. 오음의 법칙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대로 넣는 거죠. 전압이 실효값이 이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위상각이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압을 한번 보세요. 실효값이 14예요. 실효값이. 위상각이 0이에요. 0. 각도가 0인 거죠. 됐네요. 얘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보면 돼요. 만약에 계산이 안 돼 있다면 크기를 보면 크기는 얼마요? 2파이에 1000에 0.1에 10에 마이너스 6승분의 1이 되겠죠. 요게 크기가 될 거고 각도는 얼마가 돼요? 얘가 각도가 올라가면 마이너스 90도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90도잖아요. 요거를 계산기 누르는 거예요. 계산기 누르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라고요? 오음이고요. 각도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실효값의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 누를 수가 있죠. 이걸 복소수 해석이라고 그래요. 복소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거니까요. 이걸 계산해보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1.26은 아니에요.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89 나오네요. 0.89의 각도의 90도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자, 요렇게 계산이 돼서 나타나는 요 값은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할 때 얘가 실효값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시 실효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를 거꾸로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0.89에 루트 2 해야지만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의 오메가 t 여기에 90도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90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류를 계산하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콘덴서잖아요. 콘덴서는 전류를 구하면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90도 앞서요. 맞습니까? 콘덴서는 전류를 구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90도 앞서요. 항상 90도 앞서요. 그러니까 얘 두 개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마이너스 90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0.89가 지금 얘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실효값이잖아요. 그러면 최대값이 되려면 거기에 루트 2배 곱해줘야 되는 거면 답은 이거밖에 될 게 없거든요. 그죠? 최대값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90도니까요. 개념을 잡는 거예요, 개념. 자, 객관식은 말입니다. 객관식은 딱 보면 답이 아닌 게 반드시 두 개가 있어요. 코일은 90도가 늦지만 콘덴서는 90도가 반드시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계산해보면 0.89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얘가 무슨 값이구나? 실효값이구나. 왜? 여기다 실효값을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실효값의 루트 2배가 되는 것이 최대값이구나. 순식값을 표현할 때는 항상 어떻게 돼요? 최대값에다가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초기 위상. 요게 항상 뭐예요? 그렇죠. 순식값을 이야기하는 식이잖아요. 그리고 정연파일 때 얘가 무슨 파입니까? 정현파잖아요. 정연파일 때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 얘는 실효값에 어떻게 해줘? 곱하기 루트 2배. 실효값에 곱하기 루트 2배를 해야 걔가 무슨 값이 된다? 최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연파일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요 값 기억하죠? 정연파일 때가. 요거 뭐 기억 못하는 거 아니죠? 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이에요. 이걸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회로 해석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리가 되겠죠? 지금 이런 회로는 무슨 회로죠? 이건 무슨 회로입니까? 이런 회로. 저항이죠. 저항에는 단위가 뭡니까? 오음이에요. 자, L이죠. 코일입니다. 단위가 뭐죠? 헨리입니다. 그러면 볼트와 암페어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이것을 뭐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오음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j2의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j 오메가 L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j2의 오메가 L은 단위가 오음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오음이거든요. 이것도 오음이죠. 오음과 오음이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오음과 오음이 무슨 연결되어 있습니까?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음과 오음이 직렬 연결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합성오음. 합성된 오음의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오음과 오음이 직렬 연결되면 그냥 더하면 되죠. 그런데 얘는 허수고 얘는 실수잖아요. 허수하고 실수는 더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형태로 표현해요?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복소수 형태. 그냥 이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합성오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합성오음을 갖다 Z라고 표기하고 단위는 오음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예요. 임피던스. 이해됩니까?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죠. 물론 이제 얘를 계산하는 것은 루트에다 수학적으로 보면요. R제곱에 오메가 L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각도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수분의 허수잖아요. 그렇게 계산되지만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되죠. 왜?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가 있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임피던스예요. 임피던스. 이해됩니까? 임피던스. 임피던스를 모르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렬 회로에는 이렇게 리액턴스를 해준 다음에 H를 오음으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요? 리액턴스를 해주는 거죠. 이걸 갖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리액턴스를 한 다음에 리액턴스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죠. 리액턴스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다. 임피던스는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돼요. 자,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만약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해보죠. 이렇게 주어진다면요. 이런 것은 우리 무슨 회로라 그래요? 병렬이잖아요. 역시 단위가 헨리거든요. 그러면 먼저 리액턴스를 계산해야죠. j2의 오메가 L. 그렇죠. 그럼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을 때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요? 합성오음이잖아요. 병렬일 땐 2개 더해주고 2개 곱해주고죠. 얘가 뭐가 돼요? 임피던스잖아요. 병렬회로일 때. 얘가 뭐가 돼요? 오음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똑같아요. 직렬이든 병렬이든 간에 우리는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를 구하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전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압이 있잖아요. 전압이 얼마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전압을 주어지는 거예요. Vm의 사인의 오메가 T라는 전압이 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벡터로 표현하면 최대값으로 표현하면 0도죠. 이러한 전압이 가해진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페이저라고 해요. 페이저. 전압을 갖다가 뭘로 표현했어요? 페이저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얘도 뭡니까? 얘도 페이저잖아요. 임피던스도 페이저죠.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흐르는 전류도 뭐가 돼요? 페이저죠. 페이저.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이라고 하는 페이저분의 Vm의
각의 영도라고 하는 페이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VM의 각의 영도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에다가 R제곱에 얘는 오메가 제곱 L제곱이 되겠죠. 각도는 어떻게 되죠? 실수분의 허수죠. 탄젠트 세타니까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거든요. 그럼 얘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루트에다가 R제곱에 오메가 제곱 L제곱분의 VM이 되겠죠. 얘가 최대값이죠. 그리고 각도는 뭐가 돼요? 각도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각도를 나누기 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되는 거 알죠? 각도를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되는 거. 예, 각도를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돼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뭐가 됩니까? R분의 오메가 L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최대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최대값. 그러니까 순시식으로 표현하면은 루트에다가 R 오메가 제곱 L 제곱분의 VM에다가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둬요. 여기다 사인에다가 오메가 t죠. 그리고 각도가 마이너스가 되고 요걸 세타라고 합시다. 그냥 세타. 이렇게 늦게 가는 거죠. 전류가 늦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수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요 단계가 무슨 단계죠? 페이저 단계죠. 요 단계에서 바로 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럼 수학이 필요 없고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답이. 이해됩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그걸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려면 페이저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병렬이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병렬이 되어도. 이런 회로잖아요. 이런 회로. 이 회로는요. 결국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A 플러스든 J 마이너스든 간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왜? 복소수니까. 복소수는 어쨌든 연산하면 A 플러스 J의 B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흐르는 전류도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J의 B분의 VM의 각의 영도다. 그러니 결과가 어때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하고. 직렬회로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루트에다가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각도는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에 VM의 각의 영도니까 다 나왔죠. 동일해지죠?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최대 값이 되겠죠? 각도는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A분의 B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가거든요. 결국은 어찌 되었던 간에 이것에 대한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바로 뭐죠? 복소수의 연산이라는 거죠. 복소수.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복소수의 연산이다. 이해되겠습니까? 즉 복소수 연산은 뭐예요? 계산기 사용. 계산기를 사용하면 우리 회로 이론은 반은 먹고 들어가요. 직렬이든 병렬이든 간에.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임피던스 개념에서 역수 개념이 들어가는 어드미턴스 개념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적인 개념이 없다. 이러면 그냥 임피던스 계산으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얘를 쉽게 간다. 수학적으로 풀어보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 전류 더하고 이 전류 더해서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역수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보세요. 요 IR에 대한 전류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IR에 대한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R분의 여기 전압이 V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압이 일정하죠. VM의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가겠죠. 자, 요거는 L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럼 얘는 J의 오메가 L분의
Vm의 사인의 오메가 t가 되겠죠. 얘는 계산해보면 오메가 L Vm 사인의 오메가 t 여기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90도. 그러니까 J가 여기 붙죠. 마이너스 9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전류하고 이 전류에 대한 벡터 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R에 대한 전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90도 늦은 전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IL이 되는 거고 얘는 IR이 되는 거니까 IR이 되는 거니까 자, 요 두 전류의 합, 두 전류의 합이 되겠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 흐르는 I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R분의 1이잖아요. R분의 1이니까 이걸 갖다 뭐라고 해요? 역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이거는 오메가 L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해주는 거예요? 역수의 개념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컨덕턴스하고 다음에 뭐야? 서셉턴스죠.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죠. 어드미턴스. 그런 개념으로 풀어도 물론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계산한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결국은 이 값이 되어질 테니까. 이해하시겠죠? 직렬이든 병렬이든 우리는 오음의 법칙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이 벗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뭐예요? 오음의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오음의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회로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접근을 해보죠.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저항하고 인덕턴스가 있어요. 거기에 100V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순식값이 아니고 시력값도 아니고 무슨 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반드시요 이렇게 주어져요. 오메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각 주파수. 이것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요 인덕턴스를 뭐로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오음으로 바꿔라. 미리 했 일을 오음으로 바꿔라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서 얘를 오음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πfL인데요. 요게 2πf가 1000이라고 했죠? 자, L이 얼마예요? 10mm죠. mm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기 누르면 얘가 10이 나오거든요. 얘가 10이 나오는데 얘는 말이죠. 10이거든요. 그런데요. 얘는 J가 붙죠. J가 붙죠. 맞습니까? 여기 J가 붙어요. J가 붙어요. 여기도 J가 붙는 거거든요. 얘는 뭐예요? J니까 유도죠. 유도. 그래서 직렬 회로니까 이러한 두 개가 인덕턴스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인덕턴스. 코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덕터가 있어요. 코일이 있는데 얘가 지금 10mm 했네요. 그런데 이거의 저항을 재보니까 15ohm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저항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15ohm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회로라고 하면 이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 즉 합성 오hm, 이거는 10하고요. J의 10이 되는 거죠. 이러한 임피던스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임피던스예요. 맞습니까? 임피던스 맞아요? 대답하세요. 임피던스가 맞습니다. 이러한 임피던스 회로가 있는 거예요. 임피던스 회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임피던스가 나왔어요. 이런 임피던스가 나오면 전류를 계산할 수 있어요. 시력값이 100V의 전압을 가했거든요.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여기에 대한 전류 계산할 수 있어요? 전류 I는 10 플러스 J의 10분의 100이 되죠.
맞습니까? 전압이 100에 0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각도는 0이니까 0도 뭐 꼭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임피던스가 10 플러스 J의 10이라고 그랬잖아요. 10 플러스 J의 10이잖아요. 여기 임피던스 구해서 그대로 넣은 거죠. 요거 계산하면 돼요. 요걸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그대로 눌러요. 있는 그대로 누르면 돼요. 그대로 누르면 얼마 나오죠? 그렇죠? 이게 답이 안 나오면 답이 아니에요. 이걸 계산기 눌러서 답이 그대로 나와줘야 돼요. 그대로. 그러면 루트 2분의 10이 나와요. 즉 숫자로 얘기하면 얼마일까요? 숫자로 얘기하면 얼마 나오죠? 자, 대답 묻네요.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10인데요. 계산해보면 얼마 나와요? 5루트 2.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각도는 몇 도 나와요? 45도. 마이너스 돼 있죠. 그러니까 전류가 45도 늦은 거예요. 45도 늦다. 이렇게 된 거고요. 요게 5루트 2가 값이죠? 5루트 2가 무슨 값이죠? 그렇죠?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최대값을 물어봤거든요. 얘는 지금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문제가 실효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실효값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실효값이. 그러므로 최대값은 실효값의 몇 배를 해줘야 돼요? 5 루트 2에다가 루트 2배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0.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개념이에요. 복소수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계산기를 누르면 돼요. 계산기만 누르면 복소수 계산 다 되니까요. 맞습니까? 계산기를 누르세요. 계산기 누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RL 직렬회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러한 전압을 가했어요. 순시값이에요. 전류가 요만큼 흘렀죠. 임피던스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오음의 값을 물어봤어요. 근데 저항 물어봤네. 그건 저항은 나중에 구하고 임피던스가 얼마냐 묻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얼마냐. 그러면 전압을 벡터로 표현해 보세요. 전압은 최대값이죠. 지금 최대값. 그걸 최대값으로 보는 거예요. 100에 0도에 무슨 값이라고요? 최대값이에요. 자, 요것도 최대값으로 하는 거죠. 2의 각도가 마이너스 45도예요. 무슨 값이죠?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임피던스는 오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최대값분의 최대값 하면 돼요. 최대 전류, 여기 최대 전류분의 뭐가 돼요? 최대 전압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실효 전류분의 실효 전압해도 돼요. 어쨌든 자, 이게 2의 각도가 마이너스 45도거든요. 얘는 100에 0도죠. 그래서 100에 0도입니다. 계산기 누르면 얘가 50의 각도가 45도가 나와요. 자,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이에요. 근데 얘는 뭐죠? 크기의 각도잖아요. 이거는 말이죠. 좌표 변환하는 거죠. 극좌표를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극좌표를 뭐로? 직교좌표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 나와요? 우리는 이제 그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5의 코사인의 45도, 다음 플러스 j2의 5의 사인의 45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지만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바로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45도는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나올 거예요. 숫자로 표시하면은 뭐 50을 루트 2로 나눈 값 정도가 나오겠죠? 50을 루트 2로 나누면은 그 값이 35.36 정도 나오나요? 얘도 35.36에 j2에 35.3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이 저항. 얘가 뭐예요? 늦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도 리액턴스가 되는 거죠. 즉 유도 리액턴스가 36ohm이고 저항도 36ohm이 되는 거죠. 36ohm, 35.36 정도 되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얘가 뭐가 돼요? 임피던스라는 거죠.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요 임피던스는 항상 뭐다?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다.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이다.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저항이 이거고 리액턴스도 이거니까 저항이 얘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개가 쪼르륵 연결됐어요. 세 개가. 직렬 연결이네요. 세 개 직렬 연결된다고 해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못 구하나요? 세 개가 직렬 연결된다고 해도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헨리네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이 헨리라고 하는 값하고 이 파라드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뭘로 바꿔줘야 돼요? 옴으로 바꿔줘야 돼요. 오메가 L을 하거나 오메가 C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오메가 값이 없네요. 아무리 봐도. 가 아니죠. 사인의 오메가 t에서 지금 여기서 오메가가 얼마예요? 2라고 하는 게 주어진 거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유도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인데 얘는 얼마예요? J가 붙죠? 근데 2거든요. L이 얼마예요? 2죠. 그래서 얘는 J의 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오메가 C분의 1인데 J가 붙죠? 2가 되죠? C가 6분의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J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 개가 직렬로 쪼르륵 연결되면 임피던스라고 하는 이 값은요. 저항 1에다가 유도 리액턴스 J의 4에다가 용량 리액턴스 마이너스 J의 3이거든요. 용량과 유도는 서로 상쇄되죠. J의 4에다가 마이너스 J의 3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이게 J의 4에다가 마이너스 J의 3 이렇게 되면 1, J의 1이 되죠. 이게 임피던스예요. 이 회로의 임피던스예요.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이렇게 흐르는 전류 구하라. 흐르는 전류 구하라. 이 전류 계산이 간단하거든요. 맞습니까? 어떻게 간단하죠? 임피던스분에 전압하면 되잖아요. 전압은 이렇게 주어졌네요. 전압을 보니까 얘는 뭐예요? 1, 최대값 1에다가 각도가 60도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전류는 1 플러스 J의 1에다가 최대값 1에다가 각도가 60도래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루트 2에다가 각도가 얼마예요? 45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1이잖아요. 각도가 60도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 누르면 되죠. 누르면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1에다가 각도가 얼마예요? 15도가 되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나눠주고 빼주고 하면 되는데 계산기 누르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바로 다이렉트 계산기 사용. 우리는 계산기를 잘 써야 돼요. 계산기 사용을 하거나 수학으로 계산하거나 어쨌든 15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15도는 12분의 파이예요. 사인보다 12분의 파인데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12분의 파이를 찾아야 돼요. 플러스 12분의 파이를 찾아야 돼요. 15도는 12분의 파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3 파이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두 개가 12분의 파이예요.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이죠? 1이냐? 루트 2분의 1이냐? 최대값이. 자, 여기 루트 2분의 1 나왔잖아요. 무슨 값을 넣었어요? 이 값이. 무슨 값을 넣었어요? 여기 1 넣었잖아요. 무슨 값 넣었어요? 1이었으니까 이게 뭐야? 최대값이 1이잖아요. 최대값이 1이 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최대값이 1이고 여기 그래서 들어간 값이 무슨 값이에요? 1의 60도니까 최대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루트 2분의 1이 무슨 값이 돼요?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얘도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이 최대값이 이게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1이 아니잖아요. 최대값이.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죠?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있지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복잡하거든요. 난이도가 있고요. 그런데 수학적 계산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거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임피던스는 리액턴스를 알아야지 되겠죠. 이렇게 유도 리액턴스를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용량 리액턴스를 알아야 되겠죠. 임피던스 구한 다음에 그냥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오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 쉬운 거예요. 항상 회로를 해석할 때는 지금처럼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접근이 되는 겁니다. 핵심 관행도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인덕터의 특징. 인덕터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죠? 인덕터는 알아야 됩니다. 용어를 모르면 답이 안 나와요. 코일입니다. 코일이죠?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유도성이라고 그랬죠. 유도성의 회로입니다. 콘덴서는 뭐예요? 용량성이죠. 콘덴서는 용량성입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대한 X값, 이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면 2파이 FL이죠. 따라서 여기 주파수가 0이면 얘는 뭔 상태가 되죠? 0ohm이 되는 거죠. 인덕터는 그래서 주파수가 0인 상태에서는 0ohm인 상태. 전류가 무한대로 흘러요. 0ohm이면. 즉 이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쇼트라고 하죠. 합선이라고 하죠. 합선.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합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합선이란 말 안 써요. 전선이 두 개가 합쳐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옛날 말 합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옛날 말이고요. 단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락 두 개가 서로 합선되는 건데 이 단락이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임피던스 ohm이라고 하는 거죠. 0인 상태 0인 상태 그걸로 접촉이 되는 걸 의미하죠. 임피던스가 0인 상태로 접촉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단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락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0이라는 얘기죠. 임피던스 즉 리액턴스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회로에서는 단락회로로 작용한다. 맞죠? 문제에서 잘못된 거 찾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L에 대한 전압이죠. 인덕터, 코일에 대한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L dt분의 전압의 변, 시간의 변화가 되죠. dt분의 뭐가 돼요? 전류의 변화, di죠. 이것이 전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전류가 일정해져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di라고 하는 것은 뭔 얘기냐면 얘는 전류의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전류 변화량이 0인 거죠. 그러면 전압은 뭐가 돼요? 무한대가 아니라 0인 거죠.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면 전류 변화량이 0이다 이 얘기예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지 않아야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 코일이라는 것은 전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코일을 감는 거예요. 코일을 감으면 또 뭐가 바뀌어요? 전류가 바뀌니까 자속이 생기고 그 양단에 전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di가 0이면 전압은 0V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덕터에 불연속적, 일정한 전류가 아니에요. 불연속적인 전류가 급격히 변화하면 자, 급격히라는 말이 나와요. 급격히라는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dt가 0에 가까운 거예요. 시간이 짧을 때 바뀌어야 급격히 바뀌는 거죠. 시간이 길게 바뀌면 완만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dt가 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dt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전압은 뭐가 돼요? 요것이 0이 되면 전압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이 무한대가 된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인덕터, 이런 인덕터 회로에서는 전류가 그렇게 불연속적으로 급격히 변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급격히 변하면 무한대 전압이 생겨야 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적으로 급격히 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덕터, 이거는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축적하는 소자 중에 하나예요. 콘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에너지는 자기학에서 배웁니다. 2분의 1 Li 제곱이죠. 콘덴서의 경우에는 W 이퀄 2분의 1 CV 제곱이죠. 줄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값의 에너지를 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는 요 값에 해당되는 겁니다. 따라서 잘못된 걸 찾아라라고 한다면 2번. 자, 요것이 잘못된 건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는 어떤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요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왜? 사이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DI가 0.01인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게 변화가 생겼어요. 줄어들었네요. 얼마? 50에서 10으로. 50에서 10으로 변화가 생긴 거죠. 전류가 변했어요. 그랬더니 전압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코일의 인덕턴스는 얼마냐? 코일에 나타나는 전압, 이걸 갖다 우리는 전자유도 법칙이라 그래요. 전자유도 법칙하고 같은 형태인데 VL이라고 하는 단자 전압은 L dT분의 DI예요. 여기에서 L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압이 20V 변화가 생겼다. 시간은 얼마일 때? 0.01초 사이에 얼마가 변화가 생겼어요? 40만큼의 변화량이 생겼다. 그때 L값 구하라는 거죠. 이항하면 되겠네요. 나누기 넘어가면 곱하기, 곱하기는 넘어가면 나누기.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것은 40, 20에 0.01이 되겠죠. 계산하면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나와요. 마이너스 3승은 밀이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예요? 5 밀리헨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몇 밀리헨리냐라고 물어봤거든요. 5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딱 보면 우리는 이거 5라는 거 알겠죠? 2분의 1이잖아요. L값 구하면 넘어가면. 그럼 여기서 쭉 보면 이건 뭐 계산 안 해도 그냥 보면 4번이 답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계산 안 해도. 근데 계산은 차근차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해보는 것도 공부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몇 번 해보다 보면 4하고 2하고 하면 이거는 8 아니면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지금 넘어가면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0.5니까 5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사이에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 그래서 DT하고 DI하고에 대한 관계, 여기 DI라고 적었는데 DT입니다. DT하고 DI의 관계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 요게 DT가 0.01입니다. 사이에 시간이니까요. 자, 정리가 되죠? 같은 유형의 문제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L이 주어졌어요. L 주어진 거 맞나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죠? 전류가 주어졌죠? 단자 전압을 물어봤어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자 전압이라는 거, 단자. 이것은 VL인데요. 이거는 L dT분의 DI입니다. 전자유도 법칙에서 유도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도전압. 유도전압이라면 VL은 똑같은데요. 마이너스 L dT분의 DI입니다. 이게 이제 렌츠, 패러데이 이런 그 법칙에 의해 가지고 유도되어져 나타나는 전압은 반대 방향으로 유도가 되어진다라는 법칙이 있어요. 자기학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고요.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안 붙어요. 그래서 문제가 물어볼 때 코일 양단의 전압인가, 유도 전압인가, 전자 유도 전압인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 유도라고 한다면 극성이 반대가 된다. 그러나 단순하게 코일의 단자 전압은 극성이 반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L의 단자 전압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VL이 될 거고요. L에다가 DT분의 D에다가 I가 얼마예요? 20의 2의 마이너스 2T인 거죠. 자, L이 주어지기를 2라고 했으니까
L에다가 2를 대입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미분이죠. 자, 이거는 지수 미분입니다. 지수 미분. 지수를 미분하면요. 2에 AT를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하면 지수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지수는 불변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지수를 미분하면 이게 미분식이잖아요. dt분의 d. 이렇게 미분하게 되면 지수가 그대로 내려오고 지수는 불변이에요. 지수는. 그래서 얘는 상수 2는 그대로 있고요. 자, 20은 상수가 되겠고요. 여기는 지수가 마이너스 2가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t예요. 이게 지수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얘가 얼마죠? 40에다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마이너스 80에 2에 마이너스 2t가 돼요. 마이너스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왜 마이너스가 되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대부분 묻거든요. 플러스가 아니냐 묻는데 유도냐 저 단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뭘 기억해라? 공식이 하나 있어요. 지수 미분. 지수를 미분할 때는 지수가 내려오고 지수는 불변이다. 지수를 미분할 때는 지수가 그대로 앞으로 내려오고 지수는 불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수가 내려오고 지수는 불변이다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상수니까 곱해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1헨리의 인덕터에 1헨리라고 했습니다. 전류를 흘릴 경우 유기되는 전압의 파형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단자 전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유기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유도 전압입니다. 유도 전압. 단자 전압이 아니라 뭐라고요? 유도 전압입니다. 유도 전압은 어떻게 돼요? 코일이니까 VL은 마이너스가 붙고요. L에다가 dt분의 di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전류의 변화가 생겨야 시간이 변할 때 전류의 변화가 생겨야 전압이 나오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전류의 변화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 부분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일정. 이것도 뭐예요? 일정. 이렇게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는 0초에서 1초 사이 3초 이상은 전압이 안 생겨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정한 구간은 전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자, 그 다음 유기되는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렇게 플러스로 올라가는 건 답이 되지가 않아요. 플러스로 올라가는 건 답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전압이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거든요. 보세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에 L이 1이니까요. 시간이 몇 초 변했어요? 2초 변했죠. 얼마 바뀌었어요? 전류가 10A 바뀌었죠. 2분의 10. 즉 마이너스 5V로 일정해요. 마이너스 5V로.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전류가 변할 때 전압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답이 4번하고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둘 중에 한 가지가 답인데 유기전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면 보지도 않고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지도 않고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이 안 되는 걸 추려내보면 무조건 3번만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정리되죠? (3-5번은) 자기 인덕턴스가 주어졌어요. 자기 인덕턴스가 0.1이에요. 실효값이 100V고 60Hz의 전압에 위상각의 0인 전압을 가했어요. 실효값의 전류를 구하래요. 우리가 이 0.1N는 반드시 계산해야 되는 게 있죠. 뭘 계산해야 돼요? J, 2, 파이, 주파수가 60Hz에 L이 0.1이라고 하는 유도 리액턴스를 구하는 게 기본이죠. 이걸 항상 먼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류를 구하는 거죠. 100V에 0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류 I는 어떻게 되죠? 100V의 0이라고 했기 때문에 100의 0인 거죠. 이게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실효값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요 리액턴스 계산해 보니까 얘가 얼마 나와요? 몰라요, 나도. 계산기 누르면 나오겠죠? 2파이 주파수 60에 곱하기 0.1을 해보니까 얘는 2.65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요게 J가 있잖아요. J가 있으니까 계산기 그냥 J 넣고 계산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90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무슨 값이다? 실효값이다라는 거예요. 왜? 실효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실효값이 나오는 거죠. 최대값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죠.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2.65가 실효값이에요. 2.65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되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값을 구해서 유도 리액턴스 5원분에 가해준 전압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유사 문제 한번 더 해봅시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얘가 뭐죠? 얘가 뭡니까? 정전 용량이에요. 즉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콘덴서거든요. 콘덴서는요 용량성입니다. 용량성. 용량성은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류 2분의 파이 90도 앞선다 그랬죠. 전류가 90도 앞서요. 자, 딱 보니까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전류가 90도 늦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90도 앞서요. 그런데 사인을 집어넣었잖아요. 사인보다 90도 앞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코사인보다 90도 앞서니까 답이 안 돼요. 자, 사인보다 90도 앞서는 거 두 개가 있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답일까요? 요렇게 될 때는 오메가 L이죠. 요렇게 될 때는 오메가 C잖아요. 맞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C일 때는 제2의 오메가 C분의 1이었잖아요. 이거였잖아요. 그러니 전류를 구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V가 있을 거고요. 요거는 뭐예요? 제2의 오메가 C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2의 오메가 C V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 요 경우만 알면 답은 얘죠.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려면 여기 L이 돼야 되잖아요. 형태가 그래야 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답 두 개 아니고요. 딱 보면 이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얘밖에 될 게 없거든요. 자, 개념을 알아야 돼요. 문제는 개념을 알면 답이 보인다는 건데 이 개념을 모르면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 보여. 와, 이건 뭐야? 보기가 다 그놈이네? 뭐가 틀리지? 뭐 틀린 그림 찾기 하나? 이러고 만다는 거죠. 시중에 책을 보면요. 본인도 저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에다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풀이를 보면 막 미분하고요. 뭐 이래가지고 나오거든요. 이러면은 어려워요. 시중의 책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개념을 알면 우리는 쉽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라? 개념 접근을 하라. 이게 기본인 거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콘덴서 얘기가 나온 김에 자기학에서 배우는 이야기 한 가지 먼저 해드리고 갈게요.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할 때 하고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할 때 하고 그게 합성 콘덴서 용량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성 정전 용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콘덴서는 지금 보니까 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역수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콘덴서에 대한 병렬 연결과 콘덴서에 대한 직렬 연결은 저항과 어떻게 하죠? 반대로 해줘요. 저항과 반대로 해줘요. 자기학에서 배우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그냥 하고 넘어가요. 저항과 반대예요. 즉 이렇게 연결하면 얘는 무슨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죠. 그럼 요게 C고요. 똑같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C잖아요. 그럼 요거는 C0는요. 저항처럼 계산하면 어떻게 해요? 저항처럼 계산하면 C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예요. 반대. 이 저항하고 반대니까 직렬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렬은 직렬처럼. 그래서 얘는 얼마 나와요? 계산해보면 2C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C하고 C가 직렬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구하면 안 돼요. 병렬처럼 구해요. 병렬처럼. 어떻게 해요? C분의 1, C분의 1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개 더해주고 2개 곱해주고. 즉 다시 말해서 20분의 C제곱. 즉 2분의 C예요. 잘 보세요. 얘는 2배가 됐고요. 얘는 2분의 1배가 됐죠. 몇 배 차이가 있죠? 몇 배 차이가 있죠? 4배 차이가 있죠. 4배. 그렇죠? 그 몇 배 차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콘덴서를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할 때는 저항과 반대로 한다. 합성값을 구할 때. 즉 병렬 연결될 때는 직렬처럼 계산하고 직렬 연결될 때는 뭐예요? 병렬 연결처럼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줘야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더 보죠. 3-8번 문제를 보니까 60Hz에서 3ohm이 된대요. 근데 리액턴스가요. 근데 리액턴스가 두 가지가 있죠. 리액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도 리액턴스도 있고 용량 리액턴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 리액턴스가 3이 된대요. 그런데 그 3이 되는 코일에 대한 값하고 콘덴서에 대한 값을 구하래요. 아, 그러니까 유도 리액턴스가 3이 될 때 L값 구하고 용량 리액턴스가 3이 될 때 C값 구하라 그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죠. 유도 리액턴스가 3이 된다 그러면 이게 유도 리액턴스 식이고요. 용량 리액턴스가 3이 된다 그러면 이게 용량 리액턴스 식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오메가 L이냐 오메가 C분의 1이냐 이해되죠. 3이라고 했고 주파수가 얼마라고 했어요? 6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파이 주파수 60에 곱하기 L이 3이 되는 경우 식이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L값을 구하면 3에다가 2파이에 곱하기 60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얘는 얼마예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와요. 즉 약 8mH. 답 3번으로 끝나죠? 다 구할 필요 없어요. 왜? 7, 6, 7, 8, 9니까. 그런데 880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2파이 곱하기 여기 뭐예요? 60이죠? 여기 뭐가 들어가요? C분의 1이 3이에요. 이게 용량 리액턴스죠? 따라서 C값을 구하면 C값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이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60의 3분의 1이 되겠죠? C하고 3하고 위치 바뀌는 거죠. 이항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계산기 누르면 8.8 뭐 대략 얼마 8.8 정도의 10의 마이너스 4승이요. 이거는 880의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계산기 기능 중에 ENG라고 하는 키가 있어요. 그거를 한 번만 눌러보면 이게 바뀔 거예요. Shift ENG 하나 또는 ENG 하나 했을 때 이게 3승 단위로 끊어질 거예요. ENG로 하면 또 Shift ENG로 하면 이게 3승 단위로 커지거나 3승 단위로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기 기능을 ENG라고 하는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ENG 키는 8번 단추 위에 있습니다. 8번 단추 위에. 요게 이제 우리가 공학 단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답이 나올 때는 요런 식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죠. 어쨌든 다 구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 하나만 이해하면 이렇게만 계산이 된다면 얘는 답이 요거니까 다른 건 없으니까 3번이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세요.